단순 이첩일 뿐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을 경찰에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하명 수사냐, 이첩이냐,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원우 부원장, 당시에는 이제 민정비서관이었는데요. 지금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만큼 지금 칼자루가 다시 검찰의 손에 쥐어진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외압 행사 혐의를 잡고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울산시장 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시민 여러분의 뜻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 문서 그걸 이인건 특감반장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수사가 이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구나. 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원래는 청와대 예산심사 뭐 이런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하명 수사 공방 때문에 오전 내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일단 뭐 민정수석실이 왜 선출직 공무원 감찰하냐 야당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노영민 실장 오늘 답을 한 걸 보면은 이게 이첩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청와대로 그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우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런 첩보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이게 뭐 어느 분야에 어느 부서에 담당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민정수석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본인들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첩보들 중에 뭐 이게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걸 경찰이 그대로 이첩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만약에 안 하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무슨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첩보가 들어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보고 뭐 이상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넘겨주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 그러면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익명으로 보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걸 경찰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무슨 틀을 짜고 판을 짜서 수사에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예. 그러나 지금 해명하는 것처럼 만약에 일반인들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우편을 통해 접수를 했고 그 접수된 내용 중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경찰이 이첩했다고 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명 수사인지 단순 이첩인지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이런 네, 상황인데요. 쟁점을 하나씩 보면 일단 첩보 문건이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게 경찰청으로 가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또 간 이런 경로 이 첩보 문건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 하나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백원우 부원장이 입장을 낸 거 보면 나는 뭐 특정 것만 특정해서 전달한 건 아니다. 지금 너무 많은 그 제보들이 들어온다. 근데 박형철 비서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사람인데요.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고 오로지 이 건만 전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얘기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첩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첩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다른 건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정치인들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선거 직전에 타당, 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 정치인의 첩보를 받았다 했을 예.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행위의 판단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여풍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이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어떤 행위는 그런 첩보가 왔을 때 첩보 당사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 사안은 청와대가 한 사안이 아니라 검찰의 어느 쪽 아니면 경찰의 어느 쪽으로 뭐 이 첩보를 넘기거나 혹은 고발을 하라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한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도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온갖 투서와 온갖 제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 그 직전에. 그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국에서는 일단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제보대로 보도를 했을 경우 그 당사자의 상대편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 우리는 선거에 개입하게 된다. 개입하는 어떤 행위가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은 그 제보라든지 온갖 투서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보도국에서 거리를 두거든요. 역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온갖 제보가 다 쏟아 들어오지만 총선이나 지선 때 수개월 전에 예.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는 것을 일단 경계를 해요. 그 수사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실 몰아서 합니다. 균형을 잡아서 사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판을 받는 어떤 대목, 이 비판을 예. 받는 대목은 이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첩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형철 비서관은 그것이 보고서 형식이었다. 보고서 형식이란 건 예. 일단 한 번 손을 댔다는 얘기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문건을 손을 대서 보고서의 어떤 양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병원호 비서관은 보고서의 양식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건과 맞물려서 있었다고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 다시 증언을 했습니다. 단 한 건만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관련된 것은 한 건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만 예. 두 가지 문제죠. 민간인 사찰 문제, 또 두 번째는 선거 개입 문제, 이 두 가지인데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이제 지켜보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 부분에서 예. 이첩을 한 게 잘못됐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익명으로 보냈을지 뭐 이름으로 보냈을지 예. 모르겠어요. 보내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가 확인된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선거를 앞두고서 모든 걸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선거 앞두고서는 비리 혐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울산 경찰서에서 3개월 앞둔 3월 16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울산시에. 예. 그때 시청의 직원들이 뭐라고 진술했냐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냐면 이미 검찰에서 한 번 왔다 갔다 수사 다 해서 그때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찰에 또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미 그 전에도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이미 굴산 지역에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김기현 그 당시의 시장이 아니라 그 밑에 비서실장하고 관련된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수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투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받아가지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 이걸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안 보내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져 보세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이걸 정상적인 이첩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고 그 이후에 청와대가 몇 차례 이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경찰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은 이게 관심 사안 같은 경우에 청와대 보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유로 보고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련된 사안이고 예컨대 뭐 세월호 관련된 조사 같은 경우도 필요한 네. 경우에는 보고를 한다 이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 되겠죠. 예. 왜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예. 다른 어떤 사안들과 형평성에 맞게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조사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사안은 지금 당장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된 사항이 잘못됐거나 예컨대 또는 예. 보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보고했다면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다만 다른 사안들과 형평성을 따져서 정말 예. 이것이 통상적으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들과 비슷한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경찰에 또는 검찰에 어떤 첩보를 이첩한다는 행위 자체가 청와대라는 어떤 그 이 중심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수사를 하라라고 엄중히 지시를 내렸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청와대에서 모든 그 첩보들, 모든 첩보들이 다 들어오겠죠. 모든 제보가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비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걸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백원우 비서관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단순 이 첩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첩했다. 이첩하는 접수된 첩보를 가공하지 않고 가공하지 전달했다. 않고 그냥 전했다고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이첩할 만한 사항이다. 내지는 수사를 해야만 한 상황이다라는 걸 청와대가 판단을 하고 넘겼다.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근데 판단을 전혀 안 하고 다 안 넘기거나 다 넘기거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판단을 했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공권력을 행사했다라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 논란이 일어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거꾸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련된 첩보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방선거 직전에 박원순 시장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아, 잘했습니다라고 박수를 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선거 개입이고 공권력을 통한 선거에 대한 이 공작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때 당시에 그 이 민정수석실에 민정실에 있었던 사람 분들의 증언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안일지라도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불물물처럼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장 그러니까 그 여당 지자체장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도 없었고요. 예. 또 야당, 그러니까 울산 시장 정도의 지자체장 이 어떤 선거에서 어떤 이 지자체장도 당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 유독 김기현 시장만 3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예. 당한 지금 것이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공방이 치열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원본으로 이첩이 됐느냐 아니면 가공됐느냐 이 부분도 공방이 벌어지고 사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좀 명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지금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은 검찰이 있대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경찰에 지금 수사 넘겨. 중인 상황이라서 그렇죠. 공개는 할 수 아, 근데 있습니까? 사실은 원본 자체를 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완전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예. 어떤 형태로 왔는지 하는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종훈 시장 할 얘기가 제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참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게 하시죠, 지금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원본이 어떤 형태로 온지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박형철 비서관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의 따로 된 보고서로 왔는지 아니면 뭔가 첩보 수준으로 들어온 걸 그대로 보냈는지 그거는 뭐 형태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공개하면 예. 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그 김기현 당시의 시장 그 시장의 건건만 따로 보고를 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금방 공개하면 될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에 다르면 뭐 다 지우고라도 그 형태만 일정 부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걸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형태만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형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네. 내용도 참 문제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당시에 동생과 관련된 울산 북구 아파트 개입이나 혹은 또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의혹만 들어가 있었느냐. 지금 그 원본과 관련된 증언에 따르면
김기현 시장의 동향까지도 누구를 만났고 또 가족들의 뭐 동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어떤 뭐 그 이 비위 특정 비위에 대한 투서가 아니라 김기현 시장에 대한 모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동향 조사, 동향 보고서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검찰이 지금 뭐 논란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형식이나 내용 할 것 없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도 이제 말을 하다 안 한 게 그건 뭐냐면 그게 올린 사람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는 예를 들면 청와대 투서를 보낸 사람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본인이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그걸 보고서 만약에 형태로. 그렇죠. 예.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네. 형태인지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투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관련된 비리도 쓰겠지만 그것도 써서 보낼 수 있겠죠. 충분히. 그걸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그대로 받고 경찰에 넘겨주면서 수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지시한다는 게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건데 이종근 실장님은 마치 청와대가 하명을 하고 지시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 따져봐야 돼요. 정말 그 원본 받은 걸 그대로 넘긴 건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하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뭐 지시라고 받아들였는지는 검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것이 단순히 이게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하명을 해서 지시를 하도록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되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제 별도의 감찰팀을 운영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정비서관의 직제 업무 범위 역할이 이 선출직까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전 시장만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했다? 그런 문제가 되죠. 그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의 업무 자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감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필요하면 뭐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특별히 김기현 전 시장만을 위해서 그 수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 운영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나온 상황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서 그렇다고 하면 왜 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수님 말씀 맞지만 그 김기현 시장만을 위해서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직제에 없는 감찰반을 두고 있었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반부패 비서관실이라는 걸 비서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예. 이전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제상 여기서 수사관을 둬서 이렇게 이 공직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를 관리를 해라. 실질적으로 공직자 관리를 해라. 수사권까지 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도 있고 반부패 비서관도 있는데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역할을 거죠. 확실히 나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정 쪽은 국민의 안녕 및 뭐 행복 증진을 전하는 그런 행정이다. 국민의 뜻을 이렇게 알리는 어떤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역할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비서관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언에 따르면 이미 그러니까 한 명씩 검찰 출신 한 명, 경찰 출신 한 명 반장해갖고 3명의 그 감찰반을 따로 두고 활동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예. 보고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있고 또 김태우 수사관은 2018년 10월달에 세월호 관련해서 감찰을 나갔는데 해경 인사과에 감찰을 나갔더니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의 감찰반에 2명의 행정관이 함께 와서 그때 내가 백원우 비서관이 따로 감찰반을 운영했구나라고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문제는 김기현은 뭐 따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제를 무시한 그런 특별 감찰팀을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지금 핵심입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지금 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가? 어제 백원우 비서관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고소가 가해지는 것이 1년 전인데 왜 지금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그 정치적 의도를 거론을 했거든요. 검찰도 그러니까 바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의도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예.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엮을 게 없으니 이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이제 검찰은
뭐 어쨌든 지난번에 무혐의 처리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혹 수준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 왜 이게 오랫동안 그럼 검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했는지 하는 부분은 뭐 해명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해명 예를 들어서 수사 진행 사항이 일정 부분 좀 시간이 길어졌다 하는 것이 타당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난해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됐었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수사가 끝난 이런 상황인데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운하 청장이 조국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황운하 전 울산청장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금년 3, 4월에 뭐 무혐의 처분한 후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작년 3, 4월에 고발이 됐으니까 1년 동안은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수사할 게 없지만 뭔가 수사할 거리를 찾아서 뭔가 엮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엮어보기 위한 빌미, 경찰을 공격하기 위한 기반, 네. 빌미를 경찰이 수사한 것을 잘못됐다고 부정하자, 뒤집어버리자. 네. 이런 불순한 의도로.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의 당시 수사의 수장들 얘기가 다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건이 진보 보수의 대립도 있고 검경 대립도 있고 지금 검찰과 청와대 여당의 대립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은 경찰이 증거 없는 수사를 이렇게 우겨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무마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황운하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이죠. 당시에는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황운하 청장은 이 건 이외에도 그 이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을 가장 크게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울산시장 건이 아니라 또 고래 사건이 또 있었죠. 네. 고래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이 충돌 속에서 그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황 청장은 지금 자신의 검찰이 그런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자신이 이렇게 앞장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무마 또는 현재 앞으로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맞서서 송인택 울산지검장 당시 울산지검장의 표현도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 있어요. 93쪽에 걸려서 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썼다. 기소는 보통 아까 그 불기소 이유라든지 이런 건 4, 5쪽에 불과한데 우리가 95쪽을 쓴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엄중했기 때문이다. 이건 기록에 남기려고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선거와 관련돼서 개입하려는 특정 목적으로 개입하려는 수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95쪽을 참고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교수님처럼 어느 쪽을 꼭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 선거에서 만약에 어떤 목적 때문에 개입을 했다면, 공권력이 개입했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도 이 건 관련한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공방도 있습니다만 이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유재수 전 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도 불거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이제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서 그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는데 물론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게 비리 혐의 이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그걸 뭐라고 누가 변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말 이것을 왜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그만두게 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김태호 전 감찰반원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 이걸
못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것이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 민정수석은 아예 이 부분에서 몰랐다고까지 얘기해요. 백오늘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에게 보고도 안 됐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실관계를 밝혀봐야 되고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첩보로 들어온 걸 조국 전 민정수석이 본 건 맞는 것 같고 예. 본인의 국회에서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프라이버시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있었는지 지금 검찰의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그때 받는 건지 아니면 첩보 순위로 올라온 내용 중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받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에서 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는 이제 프라이버시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전 민정수석이 어떤 내용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검찰이 이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불러서 조사하면서 물어보겠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정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다 포함된 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에는 그런 거 없이 개략적으로 개인적인 뭐 이 문제만 적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검찰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인데요. 곽 의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영전한 인물로 친문 핵심인 삼철 중 한 명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오늘 운영위에서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좀 공방이 있었는데 이 얘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한 이 주체들이 결국 유재수 씨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온 것 아니냐. 삼철 가운데 한 분이 지난 2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좀 피한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중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제보까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지금 청와대 문제되고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그분은 현재 그 범죄자입니까? 아니 범죄에 연루된 의심 받고 아니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관계를 답변하세요.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운영의 공방까지 듣고 오셨는데 한국당은 그동안 유재수 전 부시장이 비위가 있었는데 계속 영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해온 이런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지금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영전을 추진한 인물이 친문 핵심 삼철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이 주체들이 결국 유재수 씨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원래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오든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라면 사실상 이분은 뭐 검찰의 수사를 받든 경찰의 수사를 받든 아니면 자중을 하든 해야 될 텐데 그 다음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수석 전문위원이 되고 강원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이 됩니다. 그 대목부터 다시 역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강원도 출신인 사람이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갔다면 어떠한 이유일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재수 이 부산부시장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이호철 민정비서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부산의 어떤 인맥이 사실 뭐 직접적인 인맥은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최근에 지금 블록체인 특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지금 유재수 부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면 이 특구를 받기 위해서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 그 당시에 어떤 인연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런 주장 이게 추정인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정이죠. 추정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 곽상도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뭐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저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의혹 수준에서 지금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본인이 들었던 정보를 맞춰서 아마 의혹 수준에 제기를 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은 이제 어쨌든 정치인들이야 이걸 정치 이슈화하고 정치 쟁점화하고 그걸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 행사하고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모두 다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야지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100%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곽성도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 오늘 운영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네,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청와대 대통령 다음으로 청와대를 전부 이끌어가는 비서실장 입장에서 야당 의원 입에서 청와대가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표현은 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어떤 부딪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선을 그으려는 어떤 움직임인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곤혹스러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 개입 의혹이에요. 일단 뭐 추정이든 뭐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다. 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해법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좀 나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진짜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 선을 긋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것은 수사를 더 확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수사를 엄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수사를 막으려거나 검찰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역대 어떤 청와대도 자신이 직접 의혹에 연루됐다면 도리어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북돋아 줬거든요. YS, DJ 모두 다 어떤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계속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공수처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또 불필요한 의혹만 저는 더 확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도리어 더 이 의지를 독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 국정조사뿐 아니라 지금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여야 공방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선거법, 공수처법, 그 사법개혁안 다음 주 화요일이죠 분리되는 시점. 이렇게 되면 처리를 하고 그 사이에 뭔가 여야 간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데 점점 더 꼬여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갈등 요인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공수처 둘러싼 여야 입장 지금 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어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오늘 아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입에 올리는 건 모렴치 중에 모렴치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 그 검찰이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자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검찰이 왜 유독 자유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헌칼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모렴치 중에 모렴치입니다.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굴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3종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공수처 포기하십시오. 네. 이해찬 대표 얘기는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공수처 도입이 정말 절실하다. 왜 한국당만 만나면 이렇게 칼이 무뎌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만들면 친문 무죄 그리고 반문은 유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또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첫째는 검찰이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항상 칼이 무뎌져요. 물론 지금 뭐 이해찬 대표는 야당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사실 공처라고 하는 공처를 만들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검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비리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공처를 만들자고. 제 식구 감싸기 막자. 그렇죠. 그게 공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공처장 임명 관련해서 7명 중에 2명만 추천위원회 7명 중에 2명만 야당이 추천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협의를 통해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처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럴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마치 이제 야당에서는 뭐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대로 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앞으로 더 못하게 된다. 이런 우려를 또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동시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게 이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이제 이 공수처장과 관련된 이 비토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야당 몫이 둘인데 야당 2명이 반대를 하면 임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돼서 연동제 그대로 간다면 야당 한쪽은 친여 쪽 정당의 이 사람이 선출될 수밖에 없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그렇다면 공수처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의도대로 다 가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수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옥상옥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독단적으로 했을 때 그럼 누가 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느냐?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바로 그건데 일정 정도는 금태섭 의원의 주장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외치면서 단식 들어갔던 황교안 대표 결국 단식은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음을 섭취 중이다. 아침에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쨌든 이제 단식 중단했으니까 국회로 들어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